안녕하세요. 담배암 주식클래스의 찌랑케입니다. 네, 오늘은 전승호 대표가 주재한 주주간담회, 온라인 주주간담회를 보고 왔습니다. 관련된 후기를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련돼서 블로그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요. 예,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시면 글로 된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지금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어제죠? 목요일 날에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렸는데요. 200분 정도 보셨고 추천이 엄지척이 13개 정도 달렸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이 50초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고 제가 거기를 잠깐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이제 녹화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거 누르는 걸 까먹고 3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하고 다 저장이 된 줄 알고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밤에 알려줘가지고 영상을 급하게 내렸고요. 이 영상은 일요일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한 밤에 올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오늘 이제 데일리안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외부 시야로 맡긴 TGC 2차 3상 12월로 연기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결과 발표가 원래는 우리가 모두 이제 10월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12월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외부 CRO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2월도 사실은 좀 빠듯하다. 이렇게 전승호 대표가 얘기를 했고 최대한 12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또 중요한 소식 하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주사 맞으신 분이죠. 그분이 8월에 영상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우리는 지금 이제 30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1의 임상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를 회사가 이제 오픈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아직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것 때문 12월로 연기된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롱티주진이 시간 외에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16만 주 정도인데요. 한 30억 조금 안 되게 30억 가까이 지금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억 맞나요? 2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16만 주면은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2억인데 여기 한 1,300원 정도 빠지니까 2만 원에서 그 정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주가 흐름이 좋지는 일단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전승호 대표 발언을 챗 GPT한테 좀 요약을 해달라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회사는 TGC 1530이 임상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고 있다. 이거는 7월에 나온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있고요. 앤디 웨이먼 CMO가 원인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오늘 이제 참석하셔서 영어로 말씀하시고 통역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시험약의 제조, 공급, 보관, 운송, 임상기관 운영, 연구자, 환자 모집과 선정, 프로토콜 준수, 데이터 관리, DB, 락, 통계 분석, 데이터 무결성 및 전산 감사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7월 결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회사는 302 원인조사 결과를 2026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고요. 301 결과는 외부 전문 통계 업체가 독립적으로 분석한다. 이거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외부 업체를 사용함으로써 내부 통제 관련된 그러니까 뭐 결과를 미리 알고 주가를 미리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오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 통계 업체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골관절염 관련돼서
해본 적이 있는 능력 있는 곳에다 맡겨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전승우 대표 성격이라고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느낀 전승우 대표라면은 아마 분석을 최고로 잘하는 곳에 맡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1 톱라인 그 발표 시점도 12월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301은 현재 눈가림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도 TGC군과 위약군 결과를 알지 못한다. 요 눈가림 상태에 관련돼서 전승호 대표가 7월은 눈가림을 빨리 해제를 하고 결과 발표를 했는데 눈가림을 해놓고 좀 더 분석을 한 후에 발표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이게 눈가림을 해놓고 안 해놓고가 뭐 전체 임상 결과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정확한 원인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눈가림을 해놓고 뭐 가령 뭐 진통제를 얼마나 맞았는지 GP1 계열 그러니까 이제 비만약을 또 맞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면은 전체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가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잘 분석을 하면은 원인이 위약이 왜 그렇게 많이 좋게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이 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지 않고 급하게라기보다는 좀 회사가 좀 회사도 확신한 게 아니었는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느낌은. 그러니까 뭐 좀 덤벙덤벙했다, 급하게 했다, 뭐 신중하지 못했다, 뭐 자만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회사도 확신했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내고 그 다음에 빨리 BLA 하고 상업화로 가는 길까지 빨리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도 때문에 2019년도 인보사 사태 때문에 미뤄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2와 301 15302, 12301인데 동일한 프로토콜로 진행됐지만 참여 임상기관과 환자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다르고 환자가 서로 다르고 그 환자를 케어하는 의사 선생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독립된 결과, 독립된 그 임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독립된 임상으로 보는 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의미 중에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동전 던지기에서 이전 게임에서 앞면이 나왔다고 뒷게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 51%가 된다. 이런 거랑은 완전히 상관없이 원래 50대 50인 거죠. 이런 확률에 관련된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02가 위약이 24개월 동안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건 실패한 거니까 그렇다고 301이 같이 실패할 가능성은 이것 때문에 뭐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일한 프로토콜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 임상 기관 환자가 집중됐다. 임상 전문 병원이죠. 전문 병원. 실제로 환자를 다루지 않고 임상만을 위해 만든 병원인데 여기에 이 병원이 그러면 그 301에 없냐? 여기에도 지금 한 19개 정도 44개 사이트 중에서 50%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인가? 동전의 앞면 뒷면 그런 것처럼 독립되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많이 등록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환자의 35%를 모집했다. 302에서 임상 전문 기관에 등록된 환자는 300에서 350명, 일반 병원에 등록된 환자는 100명에서 150명. 요거는 이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온 건데요. 500명 중에 35%면 150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5개 기관이라고 한다면 총 22개 사이트 중에서 5개가 35%면은 나머지가 이게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초과로 더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제 임상 전문 기관이 35% 모집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맞는다,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좀 문제가 또 더 많이 터졌다 그러면 수치가 또 왜곡됐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전체 임상 전문 기관하고 일반 병원에 등록된 전체 환자 수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큰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임상 전문 기관에서 등록된 환자에게서 위약 반응이 크게 나온다.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일반 병원 환자 자료를 별도로 살펴본 것과 임상 전문 기관과 다른 결과가 관찰됐다. 일반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 수를 500명 규모로 가정한 통계 시뮬레이션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핏값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 100에서 150명의 수치를 내고 그것을 500명으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핏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전승호 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사후 분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FDA에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후 분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 회사에서 큰 용기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로 밑에 나오죠. 302는 사후 분석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데이터 재검증, 외부 독립검증, 독립조사기구를 설치, 조직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재검증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외부 독립검증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독립조사기구 설치는 이제 코오롱그룹하고 가까운 법무법인이죠. 태평양하고 그다음에 금감원 뭐 내부 감사기관 해가지고 내부 통제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고, 조직 재정비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그 67명 중에 뭐 37명, 66명 중에 뭐 37명 감원한다. 뭐 이 얘기,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하락과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고요. 그다음 인력 감축은 사업의 운영과 우선순위 재조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는 TGC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에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상으로는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단일 파이프라인입니다. 단일 파이프라인이 되게 위험하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은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인데, 단일 파이프라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향후 다른 파이프라인도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지금 당장 여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제약에 있던 플랫바이오에서도 그냥 하나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만 한다면, 물론 이제 플랫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 문제를 떠나서 코오롱 제약도 신약 관련돼서 같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도입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예전하게 도입을 했을 텐데, 이거는 뭐 향후의 미래에 이제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301 결과와 302 원인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한 뒤 FDA와 향후 개발 및 허가 경로를 협의할 계획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어떤 뭐 경로로 협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12월에 나올 결과가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지 FDA와 저는 이제 비벼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비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로 BLA를 제출할지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한지는 FDA와 협의 이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전승훈 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저의 생각의 흐름으로 저의 상식으로는 추가 임상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 계신 저희 이제 그 오픈 카톡방에 계신 의사 선생님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임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독립변수라고 저는 완벽한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프로토콜에 임상 전문 기관이 이번 그 결과 나오는 44개 사이트에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다르고 병원이 다르고 관리하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부분이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301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일단 추가 임상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회사의 대표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저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마 영상 제가 인보사 사태 시즌2 영상 만들면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2019년 사태와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지 뭐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뭐 28년도 상반기 정도의 뭐라 그래야 되죠? 상업화 이 일정은 이미 좀 힘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아무리 301이 성공으로 나오더라도 이 일정이 그대로 지켜지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FDA랑 협의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뭐 추가 임상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우리가 2019년도에 FDA에서 뭐 어떤 실험 결과를 가져와라, 어떤 결과를 가져와라, 뭐 어떻게 뭐 설명을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숙제 같은 걸 내준다 그러면 또 거기 과제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에 비해서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게 우리에게 또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투자의 방향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로는 코오롱 그룹이 그러니까 추가 임상이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대주주와 협의를 해서 이끌어 나갈 거라고 했는데요. 일단 티슈지는 TGC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 관련돼서 코오롱 측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코오롱 그룹도 일단 12월 결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정도로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인보사가 일단 살아나야 돼요. 얘가 살아나야지 뭐 향후에 뭐 상업화를 하든 에로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보사가 살아나려면 7월 결과의 원인,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에 발표될 301에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눈가림 상태에서 확실하게 뭐 소염제라든지 뭐 그 비만약이라든지 이런 거 투약 사항, 그 몸무게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전체 결과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딱 301 결과 발표할 때 이런 게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회사가 임보사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결론은 뭐 버킹검이 아니라 10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10월이 아니라 12월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도 외부 CRO에서 시간을 더 달라 그러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